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까지는 연방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 또 시정부의 영업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 카운티가 부과하는 부동산 세금 이거 어떻게 징수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IRS하고 주정부는 소득세에 관련돼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네. 소득이 없으면은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것에 비해서 로컬 정부 특히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막대한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평균으로 뭐 2배 이상 집값이 높고 또 학교 그 중에서 반은 한 학교 재정에 사용되고 네. 치안 그다음에 뭐 보건 경찰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입니다. LA 카운티만 우리가 카운티가. 따졌을 때 부동산 세금으로 거치는 것이 1년에 한 170억 불을 거둬가지고 많은 돈으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10% 오른 데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3.7%가 부동산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카운티는 가만히 앉아도 3.7% 매년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돈 안 내? 페널티 10%. 그다음에 돈 안 내? 아니면 리언을 붙여. 안 내? 그러면은 포크로즈까지 할 수 있는 파워를 카운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카운티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이게 부동산세는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그 시세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예.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은 적게 내나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세는 원리 원칙엔 시세, fair market value라고 부르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tax rate가 주정부가 정하고 시정부가 정하는 레이트 1.1에서 한 1.2% 정도의 예. 총체적인 세율이에요. 근데 요즘 LA 남가주의 이 코리아타운만 해도 웬만하면 100만 불짜리 집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은 한 1년에 12,000불, 12,000불. 네. 아마 페더럴 인컴 텍스 내는 것보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부동산 붐이 한 10년을 주기로 해서 막 오르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978년도에 프로포지션 13을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돼서 네. 그 통과된 내용의 제일 첫 번째는 스테이트 와이드에서는 1%밖에 징수 안 한다. 그리고 뭐 학교 뭐 DWP 뭐 12가 우리 제가 오늘 그 제것 그 빌링을 봤더니 12가지 세금이 붙어 있어요. 같이. 예. 1% 플러스. 그러면 그 돈을 걷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어 마켓 밸류로 계산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지션 13에서는 그 세율을 2%까지만 올려라. 3%, 4%, 10% 올라도 그것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맥시멈 2%만 2%까지만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같은 트랙 하우스에 네. 옆집에 할머니는 30년, 40년 살았어요. 예. 그 사람 베이스는 10만 불이야. 그렇지. 내가 그 옆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100만 불이야. 예. 그 사람은 10만 불 베이시스로 텍스를 내고 나는 100만 불 베이시스로 세금을 내니까 예. 왜냐하면 최근에 샀으니까 네네.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네요. 예, 그리고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은 오래 살아라. 누가 움직여라고 했냐. 그런 이슈가 그래요? 불공정이 예. 맨 처음에는 이 인프레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예. 제안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주민 발의안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13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뭐 10, 58, 193, 8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좀 적게 내주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네네. 그런 주민 발의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은 합법적인 분들이 절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평생에 많아야 3건, 적으면 2건, 없으면 1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준비하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그냥 오다가 저 집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이죠. 저도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절세할 수 있는 루프가 있는 것을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집 살 때는 그냥 에스크로에 가서 사인 막 해버리고 집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집 사는 게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설레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게 됩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집 살 때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면제 조건들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까지가 많은데 호모노로서 자기가 거주 주택으로 사면은 베이시스가 7,000불을 깎아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7,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불에 7,000불은 너무 적다고 보는 거죠. 별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죠. 그것도 정확하게 파일링을 하면은 7,000불 혜택을 줘요. 근데 집을 사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카운티 레코드스 오피스가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근데 되게 다 무시를 해버려. 그러면 그 단 네. 7,000불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네. 나도 그랬겠는데. 그럴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오늘 들어가서 LA 카운티 포털에 들어가서 주소만 딱 치면은요. 그거에 7,000불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받아내나? 지분을 받아내가지고 파일링을 해서 네네. 자기 거주 주택이야 돼요. 렌탈 프로퍼티는 안 돼요. 네네. 예, 뭐 자기 거주 주택이면은 7,000불. 한 번 줄어주면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이 예. 7,000불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뭐 네. 적지 않은 거죠. 예. 7,000불의 1%면 70불입니다. 네. 점심 한 끼의 값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손자한테 가는 것까지는 집을 물려준단 말이죠. 물려주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타이틀이 바뀌는 순간에 카운티는 좋은 케이스가 왔구나. 과거의 베이스에서 확 올라갈 수 있는 확 케이스가 있네. 올라간다. 네네. 10만 불이 100만 불 올라가네. 예. 그랬을 때 이게 리포트를 우리가 하면은 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리포트를 하면 그 사이 내에 이 트랜스퍼는 어떤 트랜스퍼냐고 물어보는 섹션이 있어요. 아하, 네. 이건 아버지가 내려준다. 어. 그다음에 허스번드 와이프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보스를 하니라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름을 와이프로 바꿨다. 뭐 이런 것들은 베이시스가 안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는데도 이걸 작성하지 그런 게 또 있구나. 안 해버리면은 베이시스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은 55세가 넘으신 분들이 A 지역에서 살다가 100만 불짜리를 팔고 옛날에 베이시스가 50만 불밖에 안 돼. 좋은 동네 가서 100만 불짜리를 살라 그래. 거기는 네. 또 100만 불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과거에 산 집의 베이시스를 옮겨주는 제도가 있어요. 허허. 네. 근데 이게 비슷해야 되죠. 그렇죠. 예? 55세 된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55세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만.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다른 주로 가는 건 필요 없고. 다른 주로 가서 건 띵동땡이 돼버리죠. 아하,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식들한테 넘겨줬을 때 뭐 이런 케이스들 그 케이스가 따져보니까 한 2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예. 거기다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사고 판 케이스였구나. 그래서 페어 마켓 밸류로 에스크로 금액으로 그냥 베이스에서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 아버지가 갖고 있을 때는 10만 불도 안 되는 것을 100만 불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집값 밸류가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셨어요. 예. 그냥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케이스인데 예.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졌으면은 예. 페어 마켓, 그러니까 집값을 비쌀 때 주고 사가지고 떨어져야 예, 예. 의미가 있지. 그렇죠. 옛날에 샀는데 가만히 있다가 예. 내 집값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없죠. 작년에 최고의 피키를 샀는데 한 6개월 만에 집값이 20%가 떨어졌다. 예. 그런 경우에는 리어프레이즈를 해달라.
카운티에다가 예. 그걸 요청을 해야 돼요. 요새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겠네. 케이스가 많죠. 자, 지금 요새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작년 연말에 뭐 재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금은 와치를 해서 자기가 그 주위에 비슷한 것을 주위에 요즘 리포트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팔렸다는 거. 그걸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temporarily 이건 퍼머넌트하게 깎아주는 게 아니야. 언젠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올려버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싸게 쌀 때 샀는데 비싸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구나. 참 세금 깎아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댓글 달아주신 분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얘기를 안 해주나요? 라고 질문주셨어요. 실력이 없는 에이전트죠. 그 에이전트는. 네. 그럼 비영리 단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 특히 뭐 종교 단체, 예. 그다음에 교육 단체 이런 데 자산단체 그 이런 사용하는 데에는 예를 들면 프로퍼티 텍스가 네.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exempt가 됩니다. 우리 흥사단 단소를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부동산세에 내야 그 되는 대신 거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예. 억셉트를 받아야 되죠. 억셉트 받는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오가나이제이션이냐, 뭐 바일로가 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단순하게 그냥 까다롭겠어요. 501c3만 하는 것이냐, 예.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점검해보는 대상이 그러면 됩니다.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나요? 부동산 그럼요. 세금을? 그럼 상당히 많이 네. 세금을 절약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내기도 합니다. 네네. 프로퍼티 텍스가. 근데 최근에 새로 집을 샀는데 서플멘털 빌이 구성이 되어 왔다. 이 세금은 뭐예요? 그거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11월 1일 날 샀다 그러면은 11월 1일 날 전 오너 것과 내 것이 딱 분리가 돼 가지고 내 빌에 내가 산 가격으로 페어마켓 밸류로 결정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이게 그렇게 어카운팅 시스템이 카운티가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작년에 나온 것은 그 프리비어스 오너 그렇죠. 세금으로 다 내고 디퍼런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프리비어스 오너는 50만 불의 베이시스를 갖고 있고 예. 나는 이번에 100만 불의 베이시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만 불의 베이시스를 먼저 내고 나머지 차액의 베이시스를 내가 한 번 더 낼 때 서플멘탈 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 세금 냈는데 좀 적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전임자가의 베이스가 네. 낮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두 달 지나면 아니 세금이 또 나왔어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겠네요. 두 개를 더해다 보면은요. 네. 내가 내야 될 세금과 비슷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에스크로에서 다 정리해 주지 않나요? 그 사고 팔 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에스크로에서.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한번 그런 거 본 네. 케이스를 갖고 와봤는데 아니 내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프로퍼티 텍스비를 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타이틀은 다 바뀌어버렸고 예. 내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매년 5월에 unsecured property tax 비일이 날라옵니다. 이 세금은 무엇이고 내야 됩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예. 근데 부동산 말고도 지금 레디오 코리아만 해도 이 장비들 전부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은 뭐 그것이 뭐 시큐어드 된 재산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를 5월까지 내라. 도대체 금년도에는 무엇을 샀으며 어떤 것은 또 버렸으며 하는 것을 스테이트먼트로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만 나옵니다. 그걸 보고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5월 달에 받으면은 빌링은 한 8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모든 비즈니스가 크건 적건 적을 경우는 100불, 많을 경우는 하나 200, 300불, 500불까지 프로퍼티 텍스로 많은데 그러니까 동산 세금이네. 동산 세금 동산 세금이네. 예. 부동산이 아닌 동산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퍼티 텍스 비례 보니까 그 뭐가 포함된 게 많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12가지예요. 뭐 학교 비리 어떻고 뭐. 네.
참 많더라고요. 네. 네, 라디오 청취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댓글 달아주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